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새 변이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오미크론 어떤 바이러스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그 WHO가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 이름을 붙이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예. 근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1월 26일 남아공에서 처음 이제 WHO에 이제 보고를 했고 네. 이제 28일에 이제 그 위원회가 모여갖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원래 이 바이러스 이름을 붙일 때 이제 지금 WHO에서 그리스 알파벳, 알파베타, 감마 이 순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람다, 뮤 12번째까지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나 언론에서도 이제 다음번 이름은 누라고 붙을 것이다. 13번째 알파벳으로. 근데 지금 누, C를 건너뛰고 15번째 오미크론이라고 붙였습니다. 예. 왜 건너뛰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실 그 회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예. 하여튼 이 그리스 알파벳에 준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 예. 근데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WHO는 분류를 세 가지로 합니다. 단순 모니터링을 할 변이냐, 관심을 가질 변이냐, 우려할 만한 변이냐.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관심 변이 정도로 맨 처음 올라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델타 변이, 전 세계 우세종인 델타 변이랑 똑같은 수준의 우려 변이로 이제 이틀 만에 사실 전격적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류 상황에서 이제 우려 변이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려로 보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남아공에서 지금 이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행 과정에서 이제 그 오미크론 유행 이전에 하루 확진자 수가 남아공에서 한 200명대쯤이었는데 네. 지금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4,000명대를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델타가 100%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유행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뭔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보니까 또 접종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돌파 감염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남아공의 상황을 보니까 이는 뭐냐면 기존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뭐 보고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실제로 리얼월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뭔가 좀 위험하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델타에 준한 델타를 이기고 지금 유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델타에 준한 우려 변이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전 세계가 감시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예. 지금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뭐 전파력이라든지 치명률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치명률은 델타 변이보다 좀 낮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들이 이제 변이가 거듭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전파력을 높여서 본인의 생존을 유리하게 만들고 네. 또 이제 본인이 감염시킨 숙주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같이 죽기 때문에 네. 예. 보통은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풍토병화, 그냥 동화되는 식으로 이제 돼버립니다. 이제 네. 그런 길을 이제 가지 않을까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델타 변이가 상당히 전파력이 높다고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이제 전파력이 높은 그 델타 변이보다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변이 부위가 한 2배 정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추측이 가능하냐면 그 사람 몸에 이제 자물쇠가 있고 이제 바이러스의 열쇠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열고 들어가야 감염이 되는데 네. 그 열쇠 홈 부분이 네, 지금 변이가 생긴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다 보면 이게 만능 열쇠처럼 잘 열고 들어가게 변이를 하게 되면 예. 감염이 잘 되고 전파력이 올라가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기존의 백신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열쇠 홈에 맞춰가지고 이걸 갖다가 붙어갖고 무력화시키게 만들었는데 홈이 바뀐다 그러면 네. 틀어붙기가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가 붙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위에 지금 그 변이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전파력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다음 백신 회피가 얼만큼 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치명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남아공에서 실제 오미크론 변이를 봤던 의사가 임상 양상을 봤더니 뭐 델타도 계속 봐왔던 분이니까 네. 뭐 그렇게 좀 더 심하지는 델타보다 심하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실제적으로 치명률을 올리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지금 그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 예. 치명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데 다만 하여튼 델타보다 이렇게 뭐 더 강력하고 무슨 사망자가 막 늘고 이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고요. 예. 좀 더 연구가 돼봐야 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막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모집단이나 이제 표본이 좀 부족해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 오미크론이 이제 국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확진되신 분이 이제 5분이 계시는데 예. 맨 처음 확진되신 그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부부들 같은 경우도 확진되기까지 하루 정도는 좀 자유롭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셨고 또 그분들을 이제 공항에 가서 픽업해 오셨던 분이 예. 또 이제 그 확진이 되셨는데 이분은 한 6일 정도 지역사회에 이제서 이제 일반적인 활동을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접촉자들이 여럿 있고 또 관련된 확진자들이 또 한 몇 명 정도가 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분들 통해서의 이제 지역사회 이제 감염 우려는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백신 회피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이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도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격리 면제 대상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그 입국하신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10월 28일에 모더나 백신을 맞으시고요. 예. 그 2주가 지나서 효과가 나타날 때쯤 나이지리아를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또 한 2주 정도 이렇게 머무르시다가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11월 24일 날 들어오셨는데 확진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접종 후 2주 이후에 사실 위험 지역으로 가신 거죠. 근데 2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의 항체 효과가 올라오고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나타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걸려갖고 이제 돌파 감염이 진행된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모더나 백신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백신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예. 네. 어느 정도 그런 백신을 회피하고 감염될 가능성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얼만큼 회피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 열쇠 홈이 바뀌면서 기존 백신 무력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연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만약에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가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맞게 되면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를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에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는 추가 백신 접종이 굉장히 효과적인 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의 당장의 유행이 지금 우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설령 그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에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백신 접종이 이렇게 3번 정도 반복이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뭐 항체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에는 그런 항체를 만드는 체액성 면역 말고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면역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노출될 때마다 우리 몸의 그 T세포들이 면역 기억을 합니다. 그럼 직접 가서 공격을 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제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런 능력들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접종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증화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접종이 바로 그 돌파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더라도 네. 대부분은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들은 접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백신 접종이 효과가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확진된 사람들은 특이 증상이 좀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을 수 있다고 뭐 관측이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오미크론이
증상이 거의 없이 무증상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델타 감염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반이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 오미크론 역시도 뭐 지금 뭐 증상 여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뭐 델타와 비슷한 정도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사실 지역 사회에 존재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새로운 변이가 아닙니다. 네네. 이게 이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0년 6월에 그 조상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최근에 뭐 오미크론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변이 PCR 검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델타가 최근 거거든요. 이건 최근 변이인데 델타를 검출하는 PCR 검사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오미크론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얘를 검출할 수 있는 PCR 검사가 있는데 예. 지금 보면 델타는 안 나오고 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는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오미크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온 조상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전 세계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떤 변이가 탁 되면서 이제 전파력이 올라가고 남아공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적으로는 이게 남아공에서 시작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 다만 남아공에서 이제 드러나서 전파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네. 네. 지금 예측하기로는 유럽에도 사실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고 예. 유럽에서 오리진했던 게 남아공 갔을 수도 있고 좀 여러 상황들은 보이는데 좀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래된 경력이 오래된 변이의 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오미크론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천 명을 넘어서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뭐 한 주 전과 비교를 했을 때 1,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5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사실 뭐 4차 대유행이 뭐 이렇게 통제가 됐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4차 대유행이 확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급격한 환자 증가에 견지해서 그냥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주 단위로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주마다 한 1.3배씩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걸 세대기라고 하는데 예. 보통 한 3일에서 7일, 7일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1,000명이 1,300명을 감염시키는 유행, 재생산 지수 1.3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 5,000명대라 그러면 다음 주는 6,5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갖다 결국은 어떤 그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이 예. 유행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나 방역 패스나 또 이제 개인의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총 역량을 이제 발휘를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 다다랐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아래로 떨어뜨려야 이제 확진자 수가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제 4단계 기존의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고강도 방역 대책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수준의 5,000명대 유행, 지금의 유행 수준에서는 사실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통제가 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나 거의 셧다운해 준다는 조치가 부스터샷의 효과가 추가 백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이 돼야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방역의 견지에서 부분이지만 이제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또 경국에선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이 조금 이제 좀 진통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내일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발표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좀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정부가 확진자 진료의 기본 원칙으로 재택 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재택 치료 집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자칫하면 지역 감염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택 치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순전히 환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생활치료센터가 훨씬 더 안전하죠. 네. 거기서 이제 의료진이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뭐 지금 그런 생활치료센터를 마냥 늘릴 수도 없고 거기 네. 인력들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재택에서 이제 치료 과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1차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재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19 같은 경우 특히 고령이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 이게 예. 이제 일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최우선적인 조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재택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분들이나 간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병원에서는 방호복 입고 이렇게 치료에 임하는데 네. 좀 그렇게 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분들 자체가 사실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사회 혹시 또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해당 지역사회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지역사회 감염 우려 부분들도 당연히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방역당국의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수도권이 이제 중증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90%까지 꽉 차서. 근데 계속해서 병상 대기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중환자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 대비 지금 중증 환자가 2%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하루에 100명 넘는 중환자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는데, 예. 이제 네. 거기 그 이제 중환자실 자리는 사망하시거나 좋아져서 회복을 해서 옮겨야지 이제 남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맞으니까 계속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실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어떻게든 간에 확진자 수 전체 규모가 줄어야 이 중증 환자 규모가 줄 수 있는 그런 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통제를 통해서 확진자 수 규모를 줄이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그거 예.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있는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자가 좋아져서 중환자실이 좋아졌을 때 옮길 수 있는 병실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